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 어머니입니다. 오늘은 제 아들 파리스 알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지만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내봅니다. 파리스가 태어난 건 2002년이었어요. 아기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설렘과 행복감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파리스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계속 토하고 배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신생아실에서 급히 검사를 받은 결과 의사는 저희에게 충격적인 진단명을 알려주었어요. 히르슈스프룽병이라는 선천성 대장 신경세포 결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파리스의 대장에는 신경세포가 없어서 정상적인 배변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의사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때만 해도 저희는 수술 한 번이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 수술은 파리스가 생후 3개월 때였습니다. 작은 아기가 수술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라고 했지만 파리스는 여전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밤마다 배가 아프다며 울어대는 아이를 안고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6개월 후 2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더 복잡한 수술이었어요. 의사들은 이번엔 확실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리스는 여전히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고 또래보다 훨씬 작고 약해 보였어요. 다른 아이들이 첫걸음을 떼고 옹알이를 할 때 우리 파리스는 병원 침대에서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애가 좀 약하긴 하네라고 했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파리스가 매일 밤 얼마나 아파했는지, 제가 얼마나 많은 밤을 잠들지 못하고 아이를 지켜봤는지 말이에요. 남편과 저는 번갈아가며 파리스를 돌봤고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병원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파리스가 5살이 되었을 때 미국 의사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UAE로 갔습니다. 중동 최고의 병원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서 3번째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후 몇 달간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지만 곧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파리스가 8살 때는 영국으로 갔어요. 런던의 유명한 어린이병원에서 4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곳 의사들은 이번엔 정말 다를 거다라고 자신했어요. 하지만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도 파리스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던 건 파리스가 점점 자라면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0살이 된 파리스는 친구들과 함께 놀 수도 없었고 학교에서도 자주 조퇴를 해야 했어요. 아이가 저에게 엄마, 나는 왜 다른 친구들처럼 정상적으로 화장실에 갈 수 없어요?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국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5번째 수술을 받았어요. 파리스가 12살 때였죠. 수술 전날 밤 파리스가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이번엔 정말 나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럼 우리 파리스 이번엔 꼭 나을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기만 했어요. 수술은 또 실패했습니다. 영국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수술은 없습니다. 파리스는 평생 인공 항문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2년 동안 5번의 큰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아무도 우리 아이를 고쳐주지 못한다는 거였죠. 병원 복도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파리스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어요. 괜찮아요, 엄마. 나는 이미 익숙해졌어요. 라고 말하는 12살 아이의 체념한 표정을 보며 저는 세상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세계 최고라는 병원들에서도 포기한 아이를 과연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란 게 그래요.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때 저희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국에서 완전히 절망한 채로 돌아온 지 몇 주가 지났을 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계 지인이 저희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분은 파리스의 상황을 계속 안타깝게 지켜보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 한국에서 의료 관련 일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국의 소아외과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히르슈스프룽병 같은 복잡한 케이스도 많이 성공시킨다고 해요. 한번 알아볼까요? 처음에는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거든요. 미국, UAE, 영국, 세계 최고라는 병원들에서도 포기한 아이를 과연 다른 나라에서 고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 지인이 계속 연락을 주셨고 한국의 서울아산병원 소아외과에 파리스의 케이스를 문의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며칠 후 그 지인으로부터 믿기 어려운 연락이 왔습니다. 김우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파리스의 의료 기록을 검토해 보시겠다고 해요. 자세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시네요. 그때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로? 하지만 동시에 또 실망하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희망 고문을 당했거든요. 파리스에 12년간 모든 의료 기록을 정리해서 한국으로 보냈어요. CT스캔, MRI, 수술 기록, 병리 검사 결과. 두꺼운 파일 여러 권 분량이었죠. 기록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파리스가 겪어온 고통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김우기 교수님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영어로 정중하게 쓰여진 이메일이었는데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렸어요. 파리스의 케이스를 자세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존 수술들로 인해 해부학적 구조가 많이 변형되어 있지만 정밀한 재수술을 통해 기능적 개선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오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직접 만나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희망적인 말이었거든요. 다른 의사들은 모두 불가능하다, 포기해라라고만 했는데 이 한국의 의사는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남편과 저는 밤새도록 이야기했어요. 정말 가볼까? 혹시 또 실망하게 되면 어떡하지?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란 게 그래요. 아무리 작은 희망이라도 놓칠 수 없는 거죠. 파리스에게 물어보니 아이도 가보고 싶어요. 이번엔 정말 나을 수 있을까 봐요 라고 말했어요. 2014년 1월 우리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 넘는 긴 비행이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어요. 이번이야말로 정말 마지막 기회야. 이번에도 안 되면 정말로 포기해야 해. 하지만 동시에 혹시 정말로 기적이 일어날까? 하는 간절한 기대도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아산병원에 갔을 때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고 따뜻했어요. 파리스를 보는 눈빛에서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이 느껴졌어요. 미국이나 영국 병원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김우기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다른 의사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교수님은 파리스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며 안녕, 파리스야. 멀리서 많이 힘들었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는 걱정 많이 하셨죠. 이제 우리가 함께 해결해 봅시다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파리스를 진찰하셨어요. 다른 의사들처럼 후다닥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마치 자신의 아이를 보는 것처럼 세심하게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12년간의 모든 의료 기록을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하셨어요. 검사가 끝난 후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매우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기존 수술들로 인해 장의 구조가 많이 복잡해져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교수님이 잠깐 멈추셨는데 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매우 정밀한 수술이 필요하지만 파리스가 정상적인 배변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보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12년 동안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말, 가능하다는 말을 드디어 들은 거예요. 교수님은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수술 성공률을 100%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합니다. 무엇보다 파리스가 아직 어리고 회복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교수님이 파리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파리스야, 수술이 쉽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성공하면 다른 친구들처럼 정상적으로 화장실에 갈 수 있고 마음껏 뛰어놀 수도 있을 거야. 용기를 내볼 수 있겠니? 파리스가 네, 교수님. 저 정말 해보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을 때 저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희망만큼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고 다짐했어요. 이번이야말로 우리 파리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014년 2월 15일,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어요. 김우기 교수님께서 수술 전날 저희를 따로 불러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일 수술은 정말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파리스가 지금까지 5번의 수술을 받으면서 장 내부가 심하게 유착되어 있고 정상적인 신경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부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최소 6시간, 길면 8시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혈관 손상이나 장 천공 같은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다른 의사들이 위험하다고 말했던 이유를 그제서야 실감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희 팀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리스를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고 수술하겠어요. 수술 당일 새벽, 파리스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오히려 저와 남편이 더 떨고 있었죠.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파리스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교수님이 저를 고쳐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다른 친구들처럼 뛸 수 있을 거예요. 12살 아이가 오히려 어른들을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희 부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1시간, 2시간.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갔어요.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저는 계속 기도만 했어요. 제발, 제발 우리 파리스가 무사하게 해주세요. 3시간째 되었을 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수술하고 계세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4시간, 5시간.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어요. 중간중간 수술실에서 나오는 간호사들의 표정을 살피며 조금이라도 안 좋은 기색이 있나 확인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였지만 수술이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있었어요. 6시간째, 드디어 김우기 교수님이 수술복을 입은 채로 나오셨어요. 교수님의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고 피곤해 보이셨지만 그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12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 성공했다는 말을 드디어 들은 거예요.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 어려운 수술이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유착이 훨씬 심했고 정상적인 신경세포가 있는 부분을 찾는 데만 2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다행히 건강한 장 부분을 찾아서 성공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이제 파리스는 정상적인 배변 기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덧붙이셨어요.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수술 후 경과를 지켜봐야 해요. 며칠 후에 장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수술 후 첫날, 파리스는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엄마, 배가 안 아파요. 라고 말했어요. 12년 동안 항상 배가 아프다고 했던 아이가 처음으로 안 아프다고 말하는 순간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둘째 날, 셋째 날. 파리스의 회복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동안 항상 축 늘어져 있던 아이가 침대에서 일어나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식사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수술 후 5일째,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리스가 혼자서 화장실에 간 거예요. 12년 동안 한 번도 정상적으로 배변을 해본 적이 없던 아이가 스스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나온 거예요. 파리스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저에게 달려와서 소리쳤어요. 엄마, 나 혼자 했어요. 정말로 혼자 했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12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로움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저와 남편은 파리스를 꼭 안고 세 명이 함께 울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죠. 그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예요. 김우기 교수님도 소식을 듣고 병실로 오셨어요. 파리스를 보시며 잘했어, 파리스야. 이제 정말 다른 친구들처럼 뛰어놀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교수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날 밤, 파리스가 엄마, 이제 정말 꿈이 아니죠? 제가 정말로 나은 거죠? 라고 물었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우리 파리스 이제 정말로 건강해졌어 라고 대답했어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상적인 배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그때 정말로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지만 저희에게는 기적이었거든요. 수술 후 일주일째, 파리스는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항상 아파서 제대로 뛸 수도 없었던 아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의료진들도 파리스의 빠른 회복에 놀라워했어요.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라고 하시면서도 모두들 파리스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어요. 수술이 성공한 후 저희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단순히 의료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달랐어요. 먼저 김우기 교수님과 의료진들의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수술이 끝나면 의사들이 간단히 결과만 알려주고 끝이었거든요. 하지만 김우기 교수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파리스를 직접 보러 오셨어요. 그냥 차트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파리스와 직접 대화하시고 컨디션을 세심하게 살펴보셨죠. 어느 날 파리스가 교수님, 저 이제 정말 괜찮은 거죠? 라고 물었을 때 교수님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그럼 우리 파리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야.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분이 단순히 의사가 아니라 정말 파리스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다른 의료진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술실 간호사분들은 파리스가 수술 후 처음 걸을 때 박수를 쳐주셨고 병동 간호사분들은 파리스가 처음으로 정상적인 배변을 했을 때 저희보다도 더 기뻐해 주셨어요. 마치 자신의 가족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특히 놀라웠던 건 김우기 교수님의 의학적 접근 방식이었어요. 미국과 영국의 의사들은 기존의 매뉴얼대로만 판단했다면 교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파리스의 케이스를 봐주셨거든요. 기존 수술이 실패했다고 해서 불가능한 게 아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철학으로 접근하셨어요. 교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해 주신 건데 파리스의 수술을 위해 의료진들이 몇 차례 회의를 하시고 수술 방법을 연구하셨다고 해요. 처음 보는 복잡한 케이스라 팀 전체가 고민했다면서도 포기하는 건 우리 사전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자세가 바로 한국 의료진들의 놀라운 점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감동적이었던 건 의료진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 전체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시는 청소 아주머니는 매일 파리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해 주셨고, 병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파리스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따로 챙겨주시기도 했어요. 어느 날 파리스가 병원 복도에서 처음으로 뛰어다닐 때 지나가던 한국인 환자분들이 박수를 쳐주시며 잘했어, 아가야, 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완전히 통했죠. 파리스의 회복 소식이 한국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도 놀라웠어요. 많은 한국 분들이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고 병원으로 격려 편지와 선물들이 날아왔어요. 심지어 파리스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건강해져서 기쁘다며 축하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함을 정말 깊이 느꼈어요. 어느 할머니께서는 직접 만드신 김치를 가져오시며 이거 먹으면 더 건강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파리스가 김치를 처음 먹어보고 맛있어요, 라고 하니까 그 할머니께서 너무 기뻐하시며 우리나라 음식이 입에 맞구나라고 하시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퇴원할 때는 정말 눈물바다였어요. 간호사분들이 파리스를 위해 직접 만든 선물을 주시고 김우기 교수님은 파리스야, 이제 미국에 가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그리고 언제든지 한국이 보고 싶으면 놀러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병원 식당 아주머니들은 파리스가 좋아했던 김밥을 특별히 만들어서 비행기에서 먹으라고 싸주셨어요. 건강한 우리 아들아, 미국에 가서도 한국 음식 잊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라라고 축복해 주시면서 말이에요. 공항에서 작별할 때 저는 김우기 교수님께 교수님께서는 저희 가족의 은인이세요.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제가 한 건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파리스가 건강해진 게 저에게도 가장 큰 기쁨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파리스는 미국에서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고 있어요.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있고 장래 희망이 소아외과 의사예요. 김우기 교수님처럼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말하거든요. 저희는 지금도 매년 크리스마스와 파리스 생일 때마다 김우기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려요. 그리고 파리스가 의사가 되면 꼭 한국에 와서 연수를 받고 싶다고 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단순히 의료 기술만 발달한 게 아니라 환자를 진심으로 가족처럼 대해주는 마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인간적인 사랑이 있는 나라거든요.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해낸 것은 단순히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 의료진들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환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정신이 저희 아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준 거예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분명히 기적이 존재하고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한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해요. 파리스는 이제 완전히 건강한 청년이 되었지만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치료를 받은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해준 제2의 고향이거든요. 고마워요, 대한민국.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동노트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